안 되네. 쏘리. Я 오케이. беру 이제 и звук уберу. 다 소리 숟가락으로 치우고 하지. 맞아.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목소리. 왜냐면 우리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돼. 아, 오케이. 이 можешь. 하이 러시아 프렌드. 근데 러시아 프렌드라고 내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사실은 곤질했는데 처음으로 언니예요. 처음으로 언니인데 사실은 타지키스탄 출신이거든요. 타지키스탄에서 태어났어요. 네, 타지키스탄 출신인데 잠깐만요. 타지키스탄 출신인데 지금 세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세팅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댓글은 지금 좀 이상해가지고 잠깐만요. 내가 한번 다시 하고. 근데 국적은 러시아도 아니고 타지키스탄도 아니고 한국이요. 한국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테슬라님.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이거 한번은 해야 되니까. 오케이, 세팅이 잘 안 됐어 아까. 오케이. 이제 조금 나았어요. 오케이. 오늘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언니 해줘. 일단 언니고요. 언니지. 저는 이제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이제 구소련, 그때 구소련이었다가 이제 구소련이 이제 개방돼가지고 뭐 한국에서 그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와서 3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러시아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제 15년 전에 한국으로 다시 와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한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민족이 러시아 사람이지만 타지키스탄 출신 두šan베 수도가 두šan베고 거기서 태어났고요. 왜냐면 구소련 때는 되게 많은 뭐 120민족들 정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 그때도 타지키스탄에서도 러시아인들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와 살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참 되게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이제 한민족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맞아요. 되게 사람들 여러 가지 문화도 볼 수 있고 음식들도 이것저것 근데 그거 되게 당연하게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 그렇게 같은 사람들 되게 이렇게 비교적 되게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그런 또 차이 그리고 문화도 이렇게 같은 문화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들 별로 없었잖아요. 그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더 싶었어요. 맞아. 근데 진짜 옥사나 씨가 나랑 진짜 비슷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맨날 제가 서련 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지면서가 비슷할 거야. 서련 써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우즈베키스탄 태어났고 타지키스탄 태어났지만 제 친구들처럼 90년대에 많이 러시아 떠나서 러시아 국적 받고 러시아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 당시에 러시아 국적 아무래도 받기가 좀 쉬웠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소련이 개방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각 나라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되게 별별한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러시아 이제 민족이니까 러시아가 러시아 국적을 갖고 싶으면 그런 이제 권리를 이렇게 준다. 근데 우리도 여기 전쟁도 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러시아 국적은 따는 거는 더 좋은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민족선도 있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되게 힘들게 났어요. 뭐 러시아이지만 동창들 중에 되게 다양했는데 빨리 탔던 사람들 지역에마다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좀 큰 도시 가면 어렵고 작은 도시 가면 좀 쉬웠는데 아무튼 어쨌든 소련에서 타지키스탄 국적 됐다가 러시아 국적 됐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주민등록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3년 걸렸어요, 3년. 진짜로? 3년 걸렸어? 3년 걸렸는데 2년 동안 이제 한국 국적을 줬는데 근데 1년 안에 러시아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게가 있어가지고. 그럼 러시아 포기하기 쉬워? 국적? 아니요, 1년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또 지금 그게 또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축하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CCCP라고 했었죠 옛날에는. 우리 SSSR 말했지만. 아, 근데 조금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좀 슬픔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본 나라에서 국적을 포기하는 거는 약간 이게 뭔가 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한국에서 살 계획이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의 국적 포기했다는 거는 조금 좀 많이 슬펐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분 한국 러시아 이중 국적 안 되나요? 아, 저희 경우에는 안 되는 것도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제가 95년에 결혼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국적이 나왔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몰랐고. 맞아.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한테 국적을 줬는데 네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벌 좀 그러면 네 국적은 이렇게 만약에 한국 국적을 다시 갖고 싶으면 본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들었는데 아는 사람한테 90년대에 한국에서 와서 결혼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 우리 지금 뭐 출국관리사무소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비자 연장해야 된다. 거기 직원들 그냥 국적 받으세요. 이러세요. 제가 진짜 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맞는 거예요. 이제 지인이 있어요. 그냥 결혼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야 쓸 수 있지. 근데 모르니까 오히려 또 안 좋은,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은 나는 이중 국적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있었겠,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째 내가 내 본 국적을 또 포기해야 될 뭐 그런. 그렇죠. 이제, 어쨌든은 나도 포기를 했어야만 주민등록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중 국적이. 안 되지. 우즈베키스탄 이중 국적이 아예 허용 안 되는 나라 국가라서 내가 한국도 그 당시 모르겠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국적을 기화했을 때는 없었거든 그런 거. 그래서 나도 얼마 기다렸다고요? 1년? 보기를? 러시아 국적 포기? 1년 정도. 난 1년 11개월 기다렸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빨리 받았대요. 기본 5년. 근데 한국에서 기다려주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준대. 옛날엔 안 기다려줬어. 왜냐면 나한테도 1년 동안 이게 자기 본 국적을 포기 안 하면은 한국 국적도 가져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도 포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또 가져갔으면 그러면 국적 없는 사람으로 되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다시 와가지고 다시 회복을 이렇게 신청을 해라고. 재취득 처음에 하는 거고 재취득을 또 1년 안에 재취득할 수 있나 전문가 됐네. 재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악사나 씨 사실은 아들 둘 딸 하나잖아요. SLC잖아.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애들은 한국 사람이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애들 다 미성년자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별도고. 되게 일찍 났구나. 네.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시길래 그것도 너무 일찍 나셨군요. 맞아요. 한국, 러시아는 어쨌든 러시아는 나라마다 뭐 이중국적 된 데도 있지 않아요? 러시아랑 지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포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됐던 거는 진심으로 축하해요. 제가 아니 어떻게 만성 오늘 잡았는데 오늘 기워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되네. 오늘 주민등록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주민등록에? 주민등록 뭐가요? 있어요? 가지고 와. 오케이, 리얼리? 내가 이렇게 가르쳐줄게. 뒷번호로 내가 가르쳐줄게. 가지고 와요. 오케이. 잠깐만요. 내가 이거 기화를 오늘 나도 오늘 반성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증 가져왔어요. 우리 인증샷 해야죠. 진짜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받았대요. 마취가 제대로 되나? 그러니까요. 진짜로 기화가 이렇게 나는 요즘에 기화인들이 많이 나오네. 나 이런 걸 가르쳐줄까? 내가 번호를 어쨌든 이름까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뒷번호만 그리면 돼. 이렇게 가렸어요. 보시면 That's me. 이렇게 주민등록 인증샷 여러분. 이악사나? 손이 이예요? 근데 왜 옥사나 아니고 악사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도 좀 문제인데 왜냐면 그때 들리는 대로 이렇게 적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이름은 원래 OX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영문 이름도 바꾸라고 이거. 그래서 지금 머리 아픈 거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뭐 구독 박대선님 감사해요. 아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름도 지금 성이 이씨예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걔는- 소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받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름 바뀌었고 그래서 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로 뭐 이렇게- 리죠. 그럼 러시아 국적에서도 결혼해서 바로 성을 계명을 바꿨기 때문에 리 악사나였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아무튼 원래 우리 쪽은 보통 남편 성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원래 맞아. 남편 우리 엄마도 예를 들면은 어릴 때 성이 샤리파와였는데 결혼해서 두르수너가 됐으니까 나랑 똑같은 성이잖아 어릴 때부터.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그대로고. 결혼해도 그거는 사실을 바꾸진 않는다. 아무튼 이 악사나 씨는 이제 성도 원래 처음부터 한국 성이었으면 완성한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주민등록 가지러 받았는데 근데 나는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 2000년대 넘어서 태어나는 친구들은 집 번호가 3이랑 4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는 2번으로 지금 받은 연도가 태어난 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됐어. 우리 3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맞나요? 그게 지금 젊은 2000년대생들이부터 이제 10번 남자가 3번 여자가 4번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화에도 오늘 아니 우리가 어차피 아니 태어난 년이 그때였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야? 오늘이 17일인가? 아니 10월 17일.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날짜는- 주민등록 바로 안 나와요 요즘에? 한 달이네 30일이네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여러분 주민등록을 받으려면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월 27일 날 신청했고 지금 나왔어. 아름다운 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산프렉스펜? 아무튼 오케이. 그러니까 한 달 걸렸는데 내가 그 주민등록 받았을 때는 바로 줬어요. 당일날. 나한테 임시 등록신을 줬는데 왜냐면 이게는 임시도 안 주고 바로 이거 나왔어. 그러면은 그때 벌써 다 준비를 해놓고 아니 그냥 했나 봐요? 그때는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준비돼 있어야잖아요. 그래야 주지. 그러니까 바로 줬어요. 오케이. 바로 주시니까 나는 그래서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는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하시는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기화하는 거는 3년 기다렸잖아요. 사실은. 서류를 내고 딱 코로나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좀 쉬게 되니까 지금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서류나 좀 이렇게 서류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신청해놓고 근데 뭐 2년 정도 걸린다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는 그렇게는 친구들은 한 6개월 만에 받았는데 그래서 설마 2년 정도 걸릴까 근데 진짜로 이게 한국 국적 이렇게 주는 데까지는 2년 걸렸고 그리고 보기 러시아 국적 보기도 1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다 합쳐서 3년. 3년. 나랑 비슷하겠네. 혹시 러시아 여자 한국에서 어디서 만나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우리 러시아 여자들 안 만나니? 우리도 러시아에서 안 만나니까 우리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크랍 박태선님 질문 감사하고요. 한국인 두 분 반성하는 거네요. 억사님 환영합니다. 내한미녀님 두 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사가 어리시니. 우리 닉네임들이 굉장히 화려하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우리 이제는 한 명이 또 오늘은 새로운 나는 진짜 운이 좋은가 봐. 어떻게 만성을 잡는 날에 이렇게 기화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받고 진짜 재밌는 거예요. 강남에 러시아 사람 많아요. 부산에도 좀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우리도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질문하면은 댓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아마도 댓글에서 또 많이 알 것 같아요. 우리보다. 한국 국적의 장점이 있나요? 민수박 질문하셨어요.
일단 여기서 계속 한국에서 살 곳이면은 그러면은 한국 쪽은 가는 게 그러니까 또 좋죠. 이렇게 뭐 세무서 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날마다 생활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서류상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저도 이게 한국 국적 받기 전에는 벌써 F5라고 뭐라 그러죠? F5 비자가 결혼 비자인가? 아니요 F5는 영주권? 영주권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투표권만 없는 거지. 투표권만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똑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세무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류적인 것들은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권리자거리가 저기서 권리자거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굳이 그 외국인으로 계속 사는 거보다 그냥 한국인으로 되는 거는 또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저기 여러분은 진짜 좋은 것은 또 이제 한국 지금 여권 가지고 무비자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세계 2등인가.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은 점이고 그냥 난 가고 싶은 나라로 뭐 그냥 비행기표만 사서 이렇게 딱 가면 되는데 뭐 그것도 되게 편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듯이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되면 근데 옥사나 씨 애들 셋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엄마도 한국 사람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애들도 셋 다 성인이고 대학생인가요? 아니요,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생도 졸업했어요? 군대도 나왔어. 군대도 갔다 왔다고요?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들들은 군대도 갔다 왔고 둘 다. 전 좀 나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들들도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아니 나이 제가 가렸어. 거기까지는 여자는 한참 오래 나이를 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셋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엔 하나 낳기도 힘든데 딸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나 사실 봤는데 다리 진짜 너무 미인인데? 땡큐. 딸 진짜 미인이야. 딱 헌혈인데 엄청 예쁘더라고. 헌혈도 군대 가족 한국 국적인데 지금 물어보실 분인데 그쵸. 아빠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잘하잖아. 그쵸. 한국 학교에서 다녔어요. 우리는 애들은 그때 이제 큰 애는 타지키스탄에서 딸 낳고 왜냐면 그때 거기서 살았는데 저기 중간에는 러시아에서 낳고 그리고 막내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날 때 한국 대사관 가서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애들은 이제 한국 국적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은 한국어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한국 학교로 이제 만났어요. 이제 모스크바 한국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러시아에서. 그게 왜냐면 나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왜 러시아 여자들 어디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옆에서 아무도 러시아어 하는 사람이 없었고 3년 동안 아무도 옆에서 러시아어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스크바로 돌아왔는데 다 알아듣는데 안 나와요 이거. 말이 안 그리고 억양도 되게 재밌는 억양이 생겼고 그 택시를 탔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가달라고 하는데 나바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리투아니아에서 왔냐고. 리투아니아. 그래서 생김새는 이제 뭐 그렇게 하얗고 하는데 억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런 생김새는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라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왔나 봐. 그래서 그때 이렇게 큰일 났어. 왜냐면 애들은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계속 살면은 무조건 한국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왜냐면 TV를 키면 러시아어 뭐 밖에서 나가면 애들이랑 러시아어를 하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좀 한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 학교로 이제 보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학교를 보내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여기서 한국 생활 익숙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었어요. 애들이. 그렇죠. 진짜 딸이 미인이더라고. 아들도 잘생겼지만 땡큐. 딸이 아니 보통 나는 딸이 아빠 닮고 아들들이 좀 엄마 닮는데 근데 딸이 너무 소양적으로 생기는 혼혈이에요. 근데 그래서, 혼혈들은 왜 제 생각은 이게 혼혈 같은 경우는 양쪽 부모한테 제일 좋은 것만 이렇게 딱 그렇지. 갖고 혼혈들은 그런 게 장점이 그러는 것 있기는 같아요. 하죠. 그래서 혼혈이 좋은 게 언어 두 개가 그냥 프리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쵸. 장점이죠.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그런 케이스들 진짜 무서운 케이스를 봤는데 이제 이게 부모가 왔다 갔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애들은 자기 부모 언어도 제대로 모르고 그 나라 언어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좀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케이스인데 이게 사회에서는 잘 할 거면 이렇게 언어를 잘해야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반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익숙할까 좀 싶었어요. 딸 사진 보여달래. 딸 사진 있어? 딸 사진? 하나만 없어? 저기 있어. 딸 혼자 있는 사진 없나? 딸 혼자 있는 사진 인스타 아무튼 일단 근데 대단한 어머님이에요. 땡큐. 그래도 아들들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딸도 이제 대학생인가? 딸? 졸업했어요? 졸업했어요. 대학도? 한국에서? 대학도. 이제 직장인이겠네? 경희대 나왔고. 경희대 나왔어요? 진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은 다 안돼 나랑 차이 그렇게 많지가 않어. 그게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막 그런데 다른 할 일들 다 하고 이제 내 할 일들 키워야 하는 거 이제 그때서야 내 거는 정리를 맞아 나도 하려고 한국에 했죠. 처음 왔을 때 우리 엄마가 만으로 40살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일찍 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짜 젊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혹시 머리 염색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머리 염색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금발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인천할거 인천하자 갈색 약간 그 루스 머리 색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심심한 갈색이니까. 맞아 심심한 갈색이 맞아 러시아 머리가 러시아에 있을 때는 오히려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염색을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그 스키장 갔다 왔는데 러시아 동생 둘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생피스부르크 갔다 오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러시아 그래도 궁금해서 그냥 어땠어? 나한테 생피스부르크 도시 딱 나갔는데 여러분 남자가 없대. 그냥 애기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여자야. 지금 전쟁 때문에. 근데 이번에 딱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 동에서 이제 직항이 없어지니까 다 타시킨 동에서 가서 타시킨 구경하고 이제는 맞아요. 딱 한국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로 블라디보스토크 가도 아까 맞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면은 2시간 반 좀 더 이렇게 직항이 2시간 반인데 지금 직항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울란바토르 아니면은 타시켄 동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몇 시간이에요? 지금 한 10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 울란바토르까지 7시간? 타시켄트까지 아마도 한 7시간 좀 더 걸릴 거고 그리고 타시켄트에서 여기 5시간 좀 더 걸리죠? 6시간? 갈 때 7시간, 들어올 때 6시간. 6시간. 바람 방향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돌아오는 거는 조금 다르는 거예요. 민수빵님 질문 다음에 딸도 실시간 채팅 출연하면 되겠다. 엄마 딸이랑 같이 출연. 오케이 알아서 좋은 아이디어예요. 딸이랑 엄마랑 같이 하면 다 좋네요. 혹시 옥사나 씨는 남부 슬라브족일까요? 그냥 러시아 쪽이면은 동슬라브 아니에요? 민족은? 남부 아니요. 저는 이제 서쪽에서 이제 그쪽 루트들은 다 서쪽이고 아마도 근데 러시아라는 이제 민족이 이게 전 700년 때 피터 대왕이 이런 민족들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러시아인으로 부르라 이렇게 그런 게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곳이 모스크바, 산페테르부르크 그쪽 이제 핀란드 그쪽에서 그런 쪽에서 근데 이쪽은 이제 아시아 쪽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러시아에서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DNA 뽑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너무 짬뽕이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구잘 한 남자친구 한국인 아니면 러시아인 아니면 중앙아시아 중 하나겠죠.
러시아 남자랑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우즈베크 남자랑 모르겠어요. 아, 러시아 소치라는 동네는 좋나요? 소치는 전 소치 가봤는데 어때? 저는 좋았어요. 소치가 되게 재밌는 도시인데 소치는 겨울에는 이게 60만 명밖에 인구가 없고 근데 여름에는 3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에서 그 여름 유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근데 거기는 진짜 여름에 되게 재밌어요. 뭐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 문화적인 이제 생활이 이렇게 가라앉고 여름에 그 소치에서는 딱 이제 그때 제일 좋은데 우리도 그때 아이스 발레도 보고 되게 공연들도 많이 열리고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돈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름 문화적인 수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근데 모든 러시아에 근데 모든 러시아인 사람들은 알고 싶은 이유는 그때 왜 소치 올림픽 할 때 왜 러시아 여름 유연지에서는 겨울 올림픽 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좀 근데 날씨 때문에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올까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고려인을 흔하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특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고려인들 되게 많이 살고는 있는데 옛날에 중앙아시아에서 되게 많이 살았잖아요. 제일 많이는 중앙아시아고. 슬픈 역사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 때 스탈린이. 이게 일본에서는 또 되게 많은 뭐 한국 민족, 코리아 민족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긁고 가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세계 2차 대전이었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그거 보고 이렇게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이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제 같이 세계 2차 대전이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민족들은 무조건 다 중앙아시아 이렇게 보내라. 그래서 막 그냥 기차 타고 보내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 되게 좀 슬픈 역사였는데 어떻게 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민족 특징이 엄청 부지런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려인 친구들 만났는데 한 사람도 못 사는 고려인 없었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때까지 이제 부모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할머니 이렇게 그 부모님이랑 그래서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랑 저는 그때 되게 민족들도 많이 살았는데 고려인이라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서 원래 사나 보다. 근데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되게 많이 살고 있고 근데 모스크바 쪽에서도 고려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중앙아시아 넘어가서 그래요. 맞아요. 원래 중앙아시아 출신인데 갑자기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많이 넘어갔어. 내가 동창 중에서도 지금 다시켄트 같이 학교 다녔는데 러시아 지역들이 여러 구적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려인들도. 근데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혹시 타지키스탄에서 어쨌든 대원하는 곳이 타지키스탄이잖아요. 맞아. 중앙아시아 나도 여태까지 타지키스탄 사람보다 그냥 대원하는 사람은 찾기가 좀 힘들었잖아. 차이가 있나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페르시아어 쓰는 나라잖아. 맞아, 파르시. 파르시 쓰고 혹시 거기는 사는 건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또 거기도 민족들 많았는데 이제 소련 개방됐을 때까지는 되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소련에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전투기 조종사였거든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래서 엄마도 파일럿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었고, 할머니는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소련에서는 그런 지역 개발하러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지니어들이나 이런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그런 이게 레퍼블릭이 있잖아요. 공화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런 거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따뜻했고 근데 이제
소련 개방되고 막 전쟁 나고 서로 이제 못 살면 왜 사람들이 좀 악해지잖아요. 그치, 그때가 이렇게 뭐가 좀 갈등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는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생겼고 그렇게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옆 나라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저는 우즈베키스탄 옛날에 한번 가봤고 근데 카자흐스탄으로 가보는 곳이 저는 외교부 밑에서는 최당에서 그러니까 2011년 동안 일을 했을 때 그때 카자흐스탄 처음으로 가봤고 타슈켄도 그때 이제 가봤는데 근데 그 소련이 하도 커가지고 못 가보는 데도 많고 그리고 저는 감차트카랑 블라디보스톡도 한국에서 살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네. 왜냐면 저쪽 모스크바에서 살면은 굳이 여기 거기까지 9시간 아니야? 아니 특별한 이렇게 갈 일이 없으면은 갈 이가 별로 없어요. 아니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갈 일이 당연히 없죠. 9시간 9시간이요. 비행기 타야 돼. 이게 지금 모스크바에서 한국에 오는 거랑 똑같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가?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러시아가 없으면 너무 커. 그게 맞아 진짜 너무 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서쪽에 있는 칼리닌그라드라는 도시는 저 가본 적도 없고 변세 살면서도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감차트카는 감차트카 가봤어요. 감차트카도 되게 재밌는 지역이고 거기 볼카노도 거기는 있고 옛날에는 그 뭐지 감옥 그러니까 뭐 말은 안 듣는 사람들 감차트카 다 보내버리지 않아요? 감차트카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데 다 거의 아마 하바rovsk에서 좀 멈췄을 것 같은데 근데 감차트카로 저도 왔을 때 감차트카로 딱 들어오면 그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스타투에 как это будет? 동상. 거기서는 이제 곰 동상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러시아 시작한다라는 이게 그 문구가 있는데 와 그거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좀 와닿았어요, 되게. 그래서 정말 거기 시작이에요. 이제 그 시차도 모스크바랑 감차트카까지는 9시간이요. 시차? 9시간이라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지금 한국 서울하고 지금 4시간. 3시간. 6시간. 6시간 아니야? 모스크바랑 6시간이고 감차트카랑 3시간. 감차트카 우리들보다 새해가 일찍 와요. 3시간 더 일찍. 빠르구나. 더 빨라요. 그러니까 감차트카는 한국보다 더 빨라요. 맞아요. 나는 일본 한국이 제일 빨려. 감차트카부터. 감차트카가 여러분 하루가 감차트카에서 이제 시작한다. 거예요. 어우 지식이 많네. 좋다. 언니잖아. 그렇지 언니니까. 나는 행복이요. 맨날 다 동생들인데 오늘 언니를 모시다. 오랜만에 언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도가 더 오른쪽이에요. 하바rovsk 오로라 항공 타고 가면 얼마나 안 걸리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거기서 갈 3시간.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문제가. 지금 없어. 이제는 러시아 아예 모든 노선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맞아.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러시아 가려면 다 중앙아시아 아니면은 두바이, 아부다비, 뭐 두바이, 아니면 알마티,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통해서 울란바토르, 갈수 있어요. 몽골레. 몽골. 그렇게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베루가 들리네요. 근데 왜 중단됐어요? 뭐가 중단됐죠?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렇죠. 곰동산 봤던 기억에 누군가 갔다 오셨나 봐요. 타슈켄트 알마티. 사할린 가봤나요? 사할린 가봤어요. 사할린도 가봤어? 저는 한동안 생선이랑 뭐 그런 이제 해삼 일 좀 도와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일도 보는 것도 재밌고 그런 지역에서 정말 사할린까지 가는 이게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기 감차트카까지 가는 거는 난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감차트카 진짜 가보고 싶어서 저 헬리콥터 여행도 좀 하나 끊었어요. 이제 그때 한국 사람 이렇게 4명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감차트카까지 가니까 우리가 하루 좀 더 그러니까 감차트카까지 가면 5일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직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틀 좀 더 거쳐가지고 하루 일 보고 또 이틀 동안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 스케줄도 이렇게 거기서 그러니까 감차트카 도착하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일다 봐요. 그래서 하루는 또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헬리콥터 여행 이렇게 하자고. 근데 감차트카 문제는 날씨 좋을 때도 없고, 자주 없고, 그래서 헬리콥터 이렇게 뛰면 내리면은 좀 되게 많은 것들을 맞아야 되는데,
드디어 맞췄어요. 이렇게 미리 다 끊고 막 했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다음날 이제 그거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헬리콥터 올라가면 거기서 뭐 온천도 있고, 뭐 볼케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재밌을 거는 같은데, 근데 몇 명이 이게 취소돼가지고, 이게 한 사람 그 헬리콥터 여행이면 한 사람당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비싸네. 근데 하루 좀 더 이제 헬리콥터가 아마 10명인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한 번에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좀 더 뭐 그 감차트까지 가면 그런 거까지 봤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한국 그때 같이 갔던 그 한국 그치 일행도 그 좋다고 재밌을 거는 같은데, 근데 내면 좀 더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20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헬리콥터 뜨고 싶으면은 또 200만 원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자 이렇게 막 하고, 그래도 좀 이게 남았어요. 거기서 감차tka 가면 그 헬리콥터 한번 여행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재밌을 것 같아요. 사할린은 그쪽이잖아 어쨌든. 사할린에서 감차트카까지 또 이렇게 비행기 탈 수 있다고 몇 시간? 봐야 돼. 사할린 가봤을 때 어땠어요? 사할린도 사할린 가봤을 때도 재밌는 거. 사할린에 갔을 때 3월 말이었는데, 근데 눈이 요만해요. 이렇게 요만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은 4월 말에? 3월 말. 3월 말에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아직 쌓여있는데, 사할린에서? 그래서 친구한테, 얘네들 아직까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네. 우리가 벌써 이제 한국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친구 재밌는 일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일이 4월 초예요. 생일이 4월 초인데, 나도 근데- 4월생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게 그 스포츠카 타고 이제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딱 식당으로 딱 갔는데, 4월생인데 왜 여기 신분증이 또 생일월일에 달라요? 저는 2월달이요. 2월달. 왜냐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4월달인데 제가 스포츠카 타고 이제 식당 앞으로 왔는데 문을 활짝 딱 열고, 근데 더러운 물이라는 게 확 이렇게 차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녹이니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난 사할린에서는 볼 게 있어요? 봄 사할린에? 때 사할린에서는 되게 부자 지역인데 생선도 되게 많이 사할린이 케첩 부자 뿌리고 지역이에요? 부자 지역이지만 그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막 곡물들도 이렇게 막 그래서 친구한테 사할린에서 되게 부자들도 많이, 거기서도 석유시추 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막 그런데, 근데 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냐? 근데 이제 친구가 여기서 사람들 사할린에서는 돈은 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안 써. 여기서 돈 쓰지 않고 보관도 하지 않고 어디로 써요? 사는 사람들이 돈을 도대체 벌었는데 어디로 어디 외국에서 가서 쓰든지 아니면 세금 뭐세요? 뭐 좀 있어요. 그런 게가 있는데 조사 나가니까. 뭐 그거보다 왜 러시아가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권리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내일하고 다 뺏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에다가 이제 보관하려고 이렇게 외부에다가 말로는 민주주의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뭐 알죠. 아니라서 우리가 그래서 알고 그런 있으니까.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서 돈 넣지 않고 묻어요. 아니면 집에서 어디서 다 숨어. 왜냐 은행에서 너무 대놓고 돈 많이 보관하면 이게 맞아, 세무조사가 나와. 세무조사보다 세무조사 이 사람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잘 말 잘 내 먹고 나라 내 나라 너 내 거야 이제 이름 바꿔 내 걸로. 어쨌든 웃긴 거야. 근데 내가 알기는 사할린에서는 고려인들 그러니까 많아요. 옛날에는 그 일본에서 강제로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던데 2차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국 다시 못 들어오고 소령에 남게 되는 고려인들이 되게 많이 살게 됐거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지원하고 한국에서도 지원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월 얼마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한국에서 많이들도 살고는 있는데, 네, 안 그런 사람들도 되게 사할린에서 고려인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는 사실은 쿠릴 아일랜드잖아요. 이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자기 아일랜드 때문에 안 싸우는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 러시아랑 싸우고 한국하고 싸우고 아마 중국이나 뭐 그쪽하고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왜 괜히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자부심을 있어야죠. 조금 이쪽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갔나? 잠깐만요. 카메라 세팅이 조금 실패? 아닌가?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요. 죄송해요. 마이크 내가 조금 좀 할게요. 오케이.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오케이. 미녀들이 쏟아책도 내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하린 고려인이라 하지 않고 사하린 동포라고. 맞아요. 사하린 동포라고 불러. 고려인이라 또 달라. 왜냐면 고려인들은 그 전에 중국동에서 러시아 넘어갔던 거고 거기 동포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고려인이니까. 카레이츠라고 불러.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근데 사실은 한국인들도 카레이츠라고 부르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민족은 카레이츠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끔 우리도 물어봐 무슨 카레이츠냐. 그래서 맞아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카레이츠, 그러니까 유즈ный 카레이츠 или наши 카레이츠. 우리 고려인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우리 카레이츠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카레이츠라고 이렇게 맞아요. 해요. 왜냐면 우리는 카레이츠라고 한국 사람들도 카레이츠 부르거든요. 아까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는 카레이츠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 카레이츠죠? 한국 사람인지 고려인인지 그런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악사나 씨는 애들 셋인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 가서 러시아 말도 완벽하게 하잖아. 어쨌든.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 민족이 뭐냐? 나는 카레이츠 이렇게 얘기할 거 고려인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는 사람들은 자기 고려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나는 아빠가 러시아에 태어난 고려인일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 또 설명해야 돼. 나 아빠가 사실 뭐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출신이니까. 국적하고 민족하고 이렇게 달라요. 또 달라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워낙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다들은 민족이 이거고 국적이 이거고 이게 되게 설명해야 돼요. 네네. 그래 내가 예를 들면은 러시아 사람인데 중앙아시아 사람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질문. 한국어는 뭐 물어봐요? 나이 물어보시죠. 우리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너 민족이 뭐니? 아니, 그런 게 러시아에서 있어요. 맞아. 러시아에서 왔지만 민족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민족이 뭐냐? 너 어디 게야? 무슨 게? 맞아. 뭐 국적은 같은 우즈벡 국적인데도 너 민족이 뭐야? 물어봐. 뭐 그럴 수도 많이 있어요. 물어보지. 맞아. 뭐 사실은 악사나 실수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러시아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또 맞아. 많으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일 많이 질문은 그게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타타르 민족도 있고 바시키르트 민족이 있고 맞아.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200개 민족이 있으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애가 슬라브족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긴 러시아인들 많아요. 그쪽 야쿠티아나 뭐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쪽 사이베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인 이 사람들이 러시아인은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민족이 뭐 그 무리아티아, 야쿠티아 뭐 맞아요. 그쪽 이게 되게 뭐 몽골 쪽에서 영향을 옛날에 되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뭐 한국 사람 아니면 몽골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지만 러시아인. 그렇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케이 러시아 우파 지역에 가니까 마시키르 사람들이 저한테 마시키르로 말 걸었어요. 아니야 마시키르 사람들도 약간 그 투르크 민족이다 보니까 근데 바시키르스키 타타르 그 바시키르 민족도 달랐어. 타타르나 또 다른데 바시키르 사람들도 약간 동양인처럼 생긴 얼굴 있고 되게 서양적인 이제 혼혈이 그러니까 많이 섞였으니까 따라처럼 생긴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저 알고 그러니까 제 바시키르 친구는 바시키르 뚱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시키르나 타타르는 다른 민족이야. 다른 맞아. 언어도 조금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문제는 이제 얼굴 볼 때는 타타르도 여러 가지 얼굴이 많잖아. 바시키르도 마찬가지. 생김새 엄청 달라. 너무 많이 섞여서 짬뽕이 많아요 나처럼. 근데 뭐 짬뽕이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러시아 닮은 사람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다양하지. 이게는 너무 민족이 많으니까. 맞아. 서수 민족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시베리아 무리아트족이 유전자상 한국 사람과 제일 가깝다고 하는데 맞아요. 무리아트는 맞아. 진짜로 딱 보면 동양인 얼굴이잖아. 근데 맞아. 국적이 러시아. 저도 무리아트 보고 고려인인 줄 알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제가 무리아트라고 해요. 나도 한국 그 평창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갔어요 남동생이랑. 근데 앞에서 러시아 말 쓰시는 분들이 딱 봐도 나 좀 고려인이다 했거든요. 물어봤더니 무리아트 사람들이래요. 나는 구별이 안 됐던 거야. 진짜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한국에서 나이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다 민족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신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섞여가지고 빙하기 때 북쪽으로 한반도 이동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러시아계는 흑인 말고 다 있나 봐요. 맞아. 흑인도 있어. 그래. 얘는 최근에 있는 거지. 옛날에는 없었잖아. 맞아. 아니 근데 pushkin도 되게 유명한 그 시인이 있잖아. 그 할아버지는 흑인이었고. 유럽에서 올라와서 러시아 그 옛날에 이제 러시아 이렇게 아프리카 이래서 올라가는 사람 되게 맞아. 예, 흔하잖아. 흔하진 않고 아예 없다고요. 맞아. 없다 보면 돼요. 전 이민족입니다. 추진컨대 서반하기 이후 무리아트 쪽에서 보기 된 것 같음. 오케이. 러시아에서 흑인이 없네. 맞아. 러시아는 흑인이 별로 없어. 있으면 이제는 아프리카 있으면 되게 되게 쉬워요. 한국에서 왜 외국인처럼 되게 러시아어 하고 있는 흑인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왜 옛날에 우리 그 TV 스타도 있었고 요새 인스타에서 되게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또 일부러 이렇게 저도 되게 신기해. 얘가 이렇게 러시아어를 이렇게 잘하고 되게 논단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막 아직까지 나도 그러니까 흑인을 러시아어 할 줄 아는 흑인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럴 수도 있지. 구잘 형 주말마다 라방하면서 언제 남친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남친을 만들면 라방을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주말마다 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게스트도 부르고 이 방송에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무슬림 인구 많나요? 네, 많아요. 두 번째 제일 많은 종교 아니야? 예, 그럴 거예요. 인구 비에. 이슬람 많아. 모스크바에서 중심에 제일 큰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 거기 금요일마다 길이 막혀서 죽겠대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있는데 이거 그냥 시청에 한국 시청에 엄청 큰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 다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옛날에 아직 그 러시아가 그 어떤 종교를 가질까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종교를 가질까 이제 크리스찬을 가질까 아니면은 무슬림 가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무슬림을 그때 왜 크리스티아니티가 우리 한 800년 전부터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잖아요. 그리스에서. 근데 무슬림을 안 하기로 하는 이유는 무슬림에서 술을 못 마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이슬람을 선택했으면 이슬람 국가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슬람에 많은 민족이 많은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종교를 선택을 했는데 러시아인들은 좋은 집안에서는 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진짜 북쪽에 태어나셨거든요. 진짜 수르굿이라는 튜민스크 오브 수르굿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말을 뭐냐면 자기 12살부터 술 먹었대. 추워서. 근데 저도 그게 핑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핑계지. 아니요. 근데 저도 술 못 마시거든요. 근데 진짜 추운 지역 가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저 옛날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살 때 우리 기계 이제 이렇게 하는 회사였는데 하루 종일 밖에 추운 데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그때 밖에 한 15도였 정도, 연하 15도였는데 저녁에 되자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손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 여기 좀 이렇게 곤약을 따라서 이렇게 마시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곤약 안 마시잖아요. 근데가 이게 그냥 몸을 이렇게 떼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마셨는데 근데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막 따뜻한 거 이제 손발 끝까지는 이렇게 따뜻한 거 이제 막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핑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추운 지역에서 정말 이게 술을 마시는 이유 그거 아닐까 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영하 30도 40도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술 없이 버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야. 추워서 술 없이는 안 되더라고. 혈액순환. 근데 뭐 핑계를 쓰? 아니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나도 그때까지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느껴봤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도 있네. 그런 거가 진짜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술을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순간이지만 이게
수칙돼 이렇게 되니까 혈관들은 진짜 술 마시는 데서는 동상 걸리기가 제일 쉽고 왜냐하면 사람이 맞아. 못 느껴요. 그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근데 그 동상 걸리고 아니면 진짜 밖에서 얼어 죽는 것은 이게 술 취할 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은 뭐 그거 뭐지 홈리스 많지는 않은 이유는 얼어서 죽어요, 죽어요. 그냥. 그래서 홈리스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 사람 오래 죽을 못, 거예요. 예, 오래 그래서 못 가끔씩 살고. 그런 사가 제일 많아요. 겨울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맞아, 길거리에서 맞아. 잠들게 돼서 죽었던 죽어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겨울에 맞아. 맞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 공화국이 많잖아요. 나라 안에 나라. 그쵸. 뭐 맛있게 독립을 안 했던 거야. 한마디로 그 당시에 독립을 안 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소련 국가 비해서 아닌가? 독립할 수도 있었잖아. 사실은 똑같이 아닌가? 가능할까 그 당시? 그런 것까지는 근데 그때는 러시아랑 그리고 15공화국 이제 공화국별로 이렇게 다 나갔는데 근데 러시아 내에는 이제 나라가 하도 크니까 이제 운영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가 다 이렇게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뭐 나라들은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게 자신이 있으면 나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political 쪽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되게 이론적이고 근데 어쨌든 공화국이 많아서 그냥 나라 안에 대통령 그런 게 사실은 많은데 메인이 이제 푸틴이고 그쵸. 어쩔 수 없지만 거기는 문제 근데 아까 우리 워드카를 얘기했는데 술 먹는 뭐 러시아 지금 젊은 친구들 술 진짜 안 먹어요. 내가 여기 만났던 친구들 보면은 다 술 안 먹어요. 여자들이 그래. 술을 안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옛날 편견이에요. 지금 술을 러시아인들 무조건 워드카 엄청 먹는다. 맞아. 이게 진짜 편견이고 뭐 드시는 분들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개인 차이고 체첸도 러시아인다요. 체첸 점수 사건이 생각이 나와. 전쟁했잖아요. 체첸에 90년대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첸 대통령이 우리 따로 있어요. 프레지던트 치친이.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고 근데 체첸 대통령 또그 가드로프고 이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지역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이렇게 갈등 안 일어나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유일한 지역.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헌혈이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사실 같은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은 800년 전이어도 키예브라는 도시가 옛날에 러시아 수도였어요. 이제 하도 몽골 쪽에서 이제 이렇게 힘든 게 이제 받았으니까 북쪽으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나중에 수도 되었고. 너는 그렇게 언니는 그렇게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다르게 가르쳐줘.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에서 가르치는 거랑 아니요, 근데 우크라이나 가르쳐 진짜 달라졌어. 맹세 진짜 책이 보면 완전 다르게 가르쳐줘. 모르겠어요. 전 소련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배웠는데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좀 힘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쟁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 앰비션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큰 값을 내고 있는 것은 나는 그런 얘기 좀 우리 중에서 어떤 얘기해도 이렇게 뭐 어떤 좋은 효과도 못 보고 어떤 해결책도 못 찾고 이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것들 반대한 사람이 많아도 그 반대할 수도 없어. 사실은 혹시 잡혀갈까 봐. 난 말할 수 있어. 나 한국 사람이야. 넌 언니는 러시아 가야 되잖아. 말 안 해도 돼? 아니요. 그거는 내 시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지, 맞아. 오히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그렇게 막 나눌 것도 없고. 맞아. 소련이 90년대 초반에 91년 여러분 91년에 붕괴됐습니다. 내가 그대 만으로 나 얘기하네. 오케이. 일리아는 누구인가? 일리아 누나인가요? 일리아는 나보다 오빠죠. 무슨 잘못이면 러시아 지도자가 문제. 맞아요. 러시아 사람들 잘못이 없죠. 소비에트도 복싱 유명한데. 맞아. 옛날에 복싱은 학교 좀 세기는 썼죠. 그때 운동에다가 신경 많이 썼잖아. 혹시 혼혈,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고액 같은 인종? 아니요. 게르만족이란 또 달라요. 오히려 게르만족이란
근데 혼혈이라는 말은 왜 이게 그러니까 레이스가 다른 이렇게 민족끼리 결혼한 나오는 애들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뭐 백인 네, 뭐 백인 혼혈이라고 하진 않아요. 않잖아요. 그냥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옥사나는 한국 분이랑 결혼해서 애기들 낳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혼혈이고 나도 어쨌든 백인이라는 약간 에이시안드 피가 있어서 혼혈인데 근데 백인 대 백인은 이제 혼혈이 아니에요. 좀 다르게 불러야든가? 뭐라고 해야지? 그게 되게 같은 레이스끼리 하니까 뭐 그냥 어쨌든 같은 백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게르만 슬라브는 민족 언어가 전혀 참점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달라요. 인도 유러피안이기만 하고 계통이 나누는 나무를 다르니까 오히려 게르만족은 영어랑 같은 계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맞아.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쉽게 배우는 이유는 앙글로색스런 그 단어들도 비슷하고 그쪽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고려는 몰도어는 또 다른 이야기죠. 몰도바는, 슬라브는 아니에요. 몰도어도. 맞아. 얘네들이 언어도 로만 쪽. 로만족이라서 얘네들이 구소련 국가 중에 유일하게 로만 언어를 쓰는. 쓰니까. 그렇죠. 발트 삼국도 발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오케이. 한국 혼혈이 인정간 개념이 아님 일본인 한국인 결혼도 혼혈이라고. 한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나 몰랐어. 나도. 우리는 미치스라고 하잖아. 그거는 근데 메티스도 그니까 메티스도 뭐 백인하고 아닌 뭐 그러니까 그 조금 되게 달라져요. 맞아. 누구랑 이제 어떤 척이랑 또 어떤 민족이랑 혼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페르시안은 인전적으로 백인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페르시안들은 우리 아버지가 페르시아피가 좀 있어가지고 페르시안에 많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페르시안들은 백인에 섞이는 거죠. 왜냐면 가끔 이란 친구들 보여주면 백인이잖아. 우리도 파미르산에 딱 가면은 되게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진짜 이렇게 보통 타직 사람들은 그 어디 그 뭐 아시아인처럼 이렇게 생기지만 거기는 백인들처럼 이렇게 눈도 파랗고 머리도 하얀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 민족이 그쪽이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그렇죠. 페르시아피가 그래서 있다는 거기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옆에서는 이렇게 다 아랍 이렇게 민족처럼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인데 얘네들만 백인이고 되게 재밌는 거죠. 한국이 난임민족 개념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면 다 혼혈. 근데 뭐 사실 지금 100%다 살짝 조금씩 다 어쨌든 섞여 있으니까 이 아리안족이 인도 페르시아에 걸쳐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맞더라고요. 오케이. 우리 지금 역사도 얘기하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주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재밌어 되게 댓글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맞아. 내가 이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배운 게 엄청 많거든요. 맞아. 왜냐면 사실 나도 다 알 수는 없거든. 그래 아무도 알 수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이렇게 쉐어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따시켄 출신이요. 난 진짜 출생 치면서도 보여줘야 되나 어디서 태어났는지. 저 사마르칸드 살면서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랑 몇 년 전에 갔지 지금 코로나 전에 떠지기 전에 갔거든. 그때 사마르칸 부하라 살면서 처음 가봤어. 전 사마르칸 진짜 가보고 싶고 이번 작년에 11월 달에 부하라 처음 가봤는데 근데 거기도 어렸을 때부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게 들었는데 사마르칸드는 언제 가봐야 돼? 버킷리스트. 러시아 타타르는 많아요. 러시아는 타타르 많죠. 두 번째 인구 비율에 민족으로 이제 서수 민족을 따질 때 두 번째 많은 것 같아요. 거예요 아마도. 제일 많은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민족 중에 하나. 그 러시안들 이후 이제 슬라브족이고 슬라브족. 저는 백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시안이라고 해야 되나? 나 아시안 아니야? 근데 제네 검사했는데 백인이 좀 또 많고 아시안 비든 그게 중요할까? 그게 중요한 아니 한국에서 맞아 따지는 게 또 있어가지고 맞아.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을 던산들이 이렇게 외국인 던산들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 저를 백인으로 보고 서양 사람 저를 아시안으로 보고 아니면 혼혈로 본대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 약간 아랍? 그런 아랍 느낌도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보는 거야. 아니면은 한국이 저 말하니까 외국 나가면 또 한국 혼혈이냐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시아인 뭐 그런 거 같죠. 악사나 결혼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이게 계속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다 보면 악사나 씨는 아까도 원래 한국 분이랑 결혼하셔서 한국에 지금 오늘 기와
귀화는 좀 근데 귀화 주민 등록을 오늘 파티를 했어요, 주민 등록 좀 전에. 오늘 나와서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축하했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날 보자마자 나 오늘 주민등록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잘하셔가지고 귀화를 물어보길래 네. 그래서 아, 오늘 받았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셋인데 애들 이제 아들들은 군대도까지 갔다 왔고 딸은 이제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굉장히 셋이는 힘들게 키우셨네. 그래도 어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지. 뭐 사실 뭐 엄마동 사람이니까. 이제서야. 9살 고려대 출신. 네, 맞아요. 저는 고대 출신이고 언어학과 나왔어요. 문과대. 동안이세요. 애가 이렇게 지금 아들들이 군대 갔다 오고 딸이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사실은 진짜 동안이에요. 저도 Thank you very much. 쌤이 애국자네요. 애국자예요. 요즘에는 3명 나면은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요즘에는 옛날에는 3명 나면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셨어요? 이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얘를 2명 만나도 진짜 대단하시잖아. 하도 안 나니까. Thank you. 국민훈장 맞아. 국민훈장을 줘야죠. 한국들이 이면도 안 나지. 맞아요. 애국자예요. 요즘 한국인들 이면도 안 하는데 3명이나 났어. 다른 얘기 좀 하자. 몇 살이냐고 그래. 한국 스타일로 몇 살이냐고. 저는 76년생이어서 76. 76년생이시니까. 그래도 애들은 first 진짜 일찍 seven. 나셨어. 애기 셋이면. 셋째는 대학 등록금 무료면 너무 아니야, 애들은 아니야. 뭐 개인이 너무 컸어 이제. 이제는 늦었죠 여러분. 이제 대학 나왔어요. 너무 늦었죠. 아들이 군대 간다 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큰애 갔을 때 조만조만 했는데, 근데 큰애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남자면 군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근데 막내를 난 진짜 군대 보내고 싶었어. 왜냐면 이게 성격이 좀 너무 약해가지고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성격 갖고 있으면은 어려울 것 같다 생각 들었는데, 근데 군대 가서 좀 이렇게 되게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 그냥 얘가 좀 이렇게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런 이제 경험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또 더 길잖아요, 사는 게. 이게,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군대 생활하고, 남자가 군대 생활하고, 군대 밖에 있는 사회생활이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정말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 좀 이렇게 들었는데, 갈수 이게 배울 때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갈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여쭤보는 분이 아들분들 혼혈 느낌이 많아요? 아니 군대에서 힘들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그냥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얼굴이 혼혈이니까. 근데 이게 애들이 나랑 같이 안 다니면 한국 사람으로 그냥 잘생긴 한국 사람으로 보이고 리얼리 그렇게 보이고 맞잖아요, 사실. 네, 근데 나랑 같이 이제 다니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 그리고 그 막내한테 이렇게 친구들은 이제 막내 우리 맥도날드에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학교 친구들 지나갔나 봐. 너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던 거 봤다. 이렇게. 어머님이 외국분이신데 몰라서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근데 딸이 혼혈 느낌 나는데. 근데 왜 요새 소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국적인 성형을 느낌을 했구나. 왜냐면 액센트도 없고 완벽한 한국말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소년을 했나봐 이렇게 아니면 좀 뭐 그런. 그쵸. 근데 보니까 머리가 딸이 완전 검정색은 아니더라고. 얘는 약간 갈색 머리더라고.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갈색 머리도 날 때가 되게 많아요. 혼혈 친구들 그렇죠. 보면 갈색 머리가 유전자가 그렇게. 이제는 다 계산하는 거야, 나이. 아니, 나이 계산을 너무 하고 계셔가지고, 역시 한국에서 나이 얘기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아까 40으로 됐어요. 저 아직 40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맨날 나를 너무 40으로 막 딱 밀어붙이시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아직 21살이에요. 저는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보셔도 되고. 역시 이제 애들 겨웠던 마음이 다르구나. 그냥. 오케이. 한국 나이를 많이 다지는 거죠. 맞아. 나이는. 우리도 아까 사실 나보다 한참 언니인데 우리 집 러시아 말로 빤말했어요. 처음에는 높은 말 쓰다가 말 까자. 좀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그냥 반말로 하는데 맞아. 한국말로는 조금 그래도 언니라도 예의상으로 불러야지. 그래도 언니니까. 그런가? 우리끼리 언니라는 게 있나?
아, 없잖아요. 우리 그냥 매너상으로 반선이니까. 그죠. 반선에서는 예, 언니 반선에서 한국어 쓰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언니 불러야죠. 또 러시아어로 얘기하면 그냥 이름으로 예,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주빈토라고 그래도 못 보셨던 분들이 있지만 이 성이 이씨예요 지금 성이 이씨고 이 결혼해서 그때 남편 성을 따라서 개명하셨잖아요. 마이너스 2살 40세 그냥 꼭 그래도 15나 이렇게 That's okay. 꼭 어쨌든 구자 씨는 2년이면 마흔이다 꼭 얘기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거 내가 편집할 거예요. 아 내가 전국 장수하는 거 맞아요. 러시아 불콤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본 사람 없는 것 같아. 물어보면 여러분 불콤 곰을 보려면 아니 뭐 조에서 봤겠죠. 아 맞아. 다들 러시아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곰은 그 뭐지 동물원에서만 본대요. 맞아. 근데 러시아 동물원 가잖아요. 제일 많은 게 곰, 늑대 그리고 강아지. 그런 거. 개가 많대. 좋은 동물원 가면 또 안 그래요. 근데 아니, 저는 편집을 안 하지만 편집 시킬 거야. 여기 깍 무조건 이거 안 돼, 이거 저거 안 돼. 어쨌든 발문으로. 아 신랑이 직업은 뭐 말해도 되지만 직장인. Я же развелась. 패스. 인류가 인종이 관계없이 똑같이 유전 형질 가지고 있대요. 맞아요. 편집한데 러시아 다차 문화는 좋은 뜻. 다차 이게 별찬. 아 대부분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 밖에 이제 나가서 그 쬐까만한 그 집, 그 별장 갖고 있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인데. 근데 요새 또 이제 사회가 좀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요새는 자기 집 갖고 있는 것들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우리 지금 뭐 집 살 때 대출 받으면 이자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많은데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맨날 비싸. 내가 5월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우즈벡은 작년에 거기 이게 뭐죠 대출 은행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 우리도 지나가면 이렇게 은행이 몇 프로 이렇게 해준다. 우즈벡은 18% 써있어. 나는 야 한국에서 18% 와 이게 평생을 집을 살 수가 없구나. 맞아. 말이 안 돼. 근데 러시아도 그렇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우리 남동생도 지금 러시아 살거든. 와이프 러시아 국적자라서 집을 꿀 수가 없어. 맞아. 너무 금리가 비싸가지고 맞아. 기본이 20이야. 그만큼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아요. 아 맞아. 한국 9%도 아닌가. 이게 최근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등등 그리고 미국 금리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렸지만 사실은 그 전만으로도 3%대로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 쪽은 뭐 아예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9%라고 하면 진짜 싸다 할 걸. 맞아. 러시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그게 물어보면은 근데 맞아. 그냥 완전 기껏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금리 4-5%. 훨씬 더 싸네. 4-5%면 뭐 우리한테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다게 느껴지만 그쪽 사람은 밖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은 금리가 되게 싸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루블화 근데 잘 버텼대요 환율. 그럼 기름 많이 빨아서. 작년에 기름 많이 빨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도 IMF도 15% 정도 했었어. 90년대 IMF 했을 때. 97년대.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 2%인데 우리 집은. 고정금리 똑똑하게 잘 받으셨네. 우리 완전 이제는 그래 딱 리얼 그냥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하네요 지금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쨌든 우리 뭐 중아시아도 살아봤고 러시아도 살아봤고 이제 한국도 살아봤고 그러죠. 한국이 제일 좋죠.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15년 동안 살았으니까 불이 내리고 이름 만들고 이렇게 사회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렇게 변하게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들어가면 친구들 만나서 돈 쓰고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직업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돈을 생기는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해야 거기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데 뭐 무조건 뭐 러시아 가서 나한테도 너 왜 러시아 돌아가서 살 생각이 없냐 하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 어디 가면은 3년 걸리잖아요. 이렇게 불이 내리기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직업 갖거나 아니면 이거 좀 3년 좀 더 이렇게 사람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뭐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아무 나라에서 가서 편하게는 살 수는 있는 거는 같은데 당분간 여기서 마지막 15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기가 제일 편하죠 지금. 그렇지. 그래도 아무리 오래도 살도 나도 지금 한국이지 집이니까 맞아요. 다른 데로 이렇게 그냥 놀러 갈 수 있지 사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그쵸,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주로 그래도 러시아에서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쵸, 연락도 그쵸. 하고 그리고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 한국에 오는 게 문제 없잖아요. 지금은 문제 없고 그냥 길어졌죠 비싸지고. 아 그래 이렇게 동로가 무비자긴 하니까 어쨌든 맞아, 오는 맞아. 게 조금 이제 직한이 없어지고 돈적으로 좀 더 부담을 맞아. 될 시간 수도 있지만 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올 수 있다 문제 맞아, 없이 그런 거는 있구나.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만 그냥 그거 뭐 하고 싶은 얘기인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지질 많이 당하잖아요 나라가 자체가 힘들죠 사람들이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좀 힘들어졌나? 그러니까 힘들어졌대요. 많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막 이게, 근데 모르겠어. 러시아 내 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전쟁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위에서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밑에 사람들은 이 정쟁하고 사회하고 뭐 이렇게 경제라는 거는 이제 밑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없어졌다 그리고 뭐 이렇게 건물 뭐 짓는데 이제 왜 한국어가 달리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되게 많이 어려워졌고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이제 맞아요. 됐고 그리고 막 그런 걸로 이제 그리고 막 일자리 잃는 사람도 좀 많고 회사들이 많이 철수하지 않았어요? 외국 유럽 했는데 나갔는데 근데 이제 대신 뭐 러시아 내에서는 뭐 어떤 물건을 만들자 이렇게 팔자거나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바로 잡기 이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 동료들이 다 했었는데 이렇게 다 잘라버려요. 근데 이게 새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뭐가 될 때까지 그래도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시기가 필요하는데 그런 거 갑자기 없어졌고 그리고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카자흐스탄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통로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짧게 이 거리를 지금 길게 해서 또 몇몇 이렇게 또 이렇게 값이 올리잖아요. 그럼 되게 배로 비싸지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뭐 러시아인들도 지금 되게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어려워졌다는 거 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 직업을 이게 잃었고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조금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에서는 패닉하지 않게 물론 이렇게 방송에서는 뭐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뭐 그런 것도 들리고 좀 그래요. 근데 저도 이게 거기서 안 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니까 그치. 이제 이런 사람한테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뭐 어떻게 못 짜야지. 맞아요. 근데 제가 뉴스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여기도 물어보신 분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를 하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지금. 원래 옛날에도 많이 팔리긴 했지만 옛날에도 많이 팔렸을 거는 같은데. 좀 금액이 좀 저렴해서 맛있고 그런 건 같지 아닌가? 저도 15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초코파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맞아. 근데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은 그 한국 제품이 많이 팔기는 했어요. 나 우즈벡도 가면 막 한국 샴푸 뭐 일라스틴 맞아. 케라스테스 뭐 엄청 많이 팔거든요. 이제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되게 이렇게 좋고 그리고 일단 품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 모든 제품들, 뭐 자동차부터 화장품까지 뭐 이런 것들 뭐 요새 케이팝도 되게 이제 오르는데 일단 한국하고 퀄리티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인식이 이제 머릿속에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가 복지가 좋은가요? 복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구급대를 부르는 거 공짜기는 해. 아닌가? 공짜인가? 근데 보험도 가입해야 돼, 의무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저도 15년 동안 안 여기 사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면은 날마다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거 알게 되는데 근데 관심 별로 안 갖다 보면은 이렇게 딱 막상 물어보면은 저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미안해요. 어떻게 마요네즈도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우리 러시아는 마요네즈 굉장히 만들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근데 또 다른 만드는 회사들도 많긴 해요. 러시아에서. 모스크 그러니까 이쪽 아마도 극동 지역에서는 되게 한국 건 많을 거는 같은데 지금 모스크바 지역에서도 마요네즈를 만드는 업체들 많고 그렇게 그 오뚜기라는 그 브랜드를 자주 이렇게 못 보지만 그 이제 여기서 극동 지역에서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문득을 이제 아까 우리 사할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구릴 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섬 구릴 섬에 대해서 거기 살았던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일본을 비자를 받으려면은 이 대사관 가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 사람들이 무비자 아니니까. 근데 맞아. 출생지가 구릴 아일랜드라고 하니까 사할리니까 자기한테 대사관에서 너 일본 사람인데 왜 비자 받냐고. 네? 내가 언제 국적이 일본이 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비자를 받기 되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문득 아까 비자 누군가 일본 비자 얘기했길래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들 얼마나 당황할 거야. 자기가 평생 러시아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일본 국적도 있더라고. 근데 없어. 결국에 비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게 이게 포인트야. 진짜 너무 웃겨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겼던 얘기를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보통 따뜻한 나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게 추우니까. 겨울이 되게 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겨울에 방학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쉬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때 뗄 수 있으면 좀 따뜻한데 다들 나가요. 이집트 가는 사람들 많고, 타일랜드 가는 사람들 많고, 뭐 몰디브 이렇게 뭐 돈이 있는 만큼 이제 멀리 가고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터키도 되게 이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하는데. 이번에 지진이 이제 나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기는 하겠지만 진짜 튀르키 되게 좋아하고 진짜 태국도 많이 가고 그래 따뜻한 나라 되게 많이 좋아요. 왜냐면 거기도 추우니까. 추다 보니까 따뜻한 나라 많이 좋죠. 저도 모스크바에서 살 때 흑백 이제 그 흑백으로 보는 세상이 한 6개월이요. 그러니까 맞아. 아마 9월 말부터 이제 눈이 내리고 그리고 4월 말까지 추워요. 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중간에 어디 따뜻한 데 안 갔다 오면 성격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진짜 우울해요. 그리고 해가 되게 짧잖아요. 그쪽이 북쪽에서는 해는 아마도 아침에 9시에 뜨고 4시면은 또 어두워요. 모스크바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간에 어디 좀 이렇게 따뜻한데 햇빛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느꼈어요. 근데 북쪽이 무르만스크 그런 데는 아예 하루가 없어요. 며칠도 몇 시간도 안 되던데. 맞아. 거기는 아예 햇빛을 못 봐서 일찍 죽는데. 근데 거기는 오래 못 아예 좀 하더라고. 여름에 또 반대잖아요. 해가 찌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너무 날씨 때문에 50 넘는 사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백야는 보고 싶으면은 여름에 6월 중순 때쯤 산페테르부르크로 가도 충분해요. 맞아요. 거기서는 6월 때 그때 날씨도 너무 좋고 거기서 러시아 갔다 오고 싶으면은 이렇게 6월 때쯤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야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좋은 시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우울증 걸리겠다고 하시는 맞아요. 와 맨날 흐려. 그리고 영국에 사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맨날 비가 오니까. 저는 모스크바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다가 모스크바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리셉션에 있었는데 리셉션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쪽 이제 뭐 사장님 방이고 뭐 그쪽은 이제 뭐
뭐지?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다른 뭐 매니지먼트 방들이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이제 컴컴할 때 전철 타고 아직도 해가 안 뜰 때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햇빛을 하나도 안 보고 저녁에 또 이렇게 문 밖에 나가면 또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정말 겨울 내내 무슨 동굴에서 살았던 이렇게 느낌이 진짜 들어와가지고 아 사람이 그러다가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성격 나빠지고 그런가 봐요. 원래 좀 날씨가 안 좋을 때 우울해지잖아요. 성격이 진짜 맞아요, 나빠요.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오늘 라라라는 동생, 스페인 동생이 만성 뭐 꼴들이는 그냥 오늘 촬영 같이 했는데 나보고 왜 러시아 사람 자꾸 인상 쓰냐 나보고 맞아요. 그래도 스페인 사람이니까 웃거든요. 따뜻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해받지 마. 얘는 누구 러시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상 쓰냐 이랬대. 그래서 근데 나는 우리 원래 그래요. 인상은 원래 쓰는 거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 진짜 나도 한국 처음에 왔을 때 왜 안 웃으니까 근데 나 무섭대. 저는 그런 이론 들었는데 러시아인들은 원래 숲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요. 인상은 쓰고 항상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이게 와닿는 건 좀 힘들게 하는데, 근데 이게 친구가 되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다 주고 이렇게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근데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전에는 잘 웃지도 않고 잘 이렇게 막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그 면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웃긴 건데, 일단 우리는 안 웃는 이유는 딱 하나요. 왜 웃어야 되는지 몰라서. 아, 그리고 웃으면 바보라고 이렇게 또 말이 있어요. 맞아, 웃으면 바보. 아니, 이렇게. 이런 거 내가 어릴 때 지금 나는 그런 이상 안 하는데 어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반대편에 오는 사람 나한테 웃어. 쟤 왜 나한테 웃지? 그렇지, 맞아요. 내가 뭐 있어? 비우고 뭐 있나? 이렇게 맞아. 맞아. 진짜 보게 되는 거야. 맞아, 나 맞아. 무슨 일이 있나?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 외국 나가다 보면 그런가 이거 보다. 그냥 문화다 뭐 이렇게 맞아, 생각할 수 맞아.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 이렇게 러시아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렇게 표정들은 근데 민족성 그런 거는 같아요. 러시아에서 미인이 많다고 많은 이유 알고 싶으신데 근데 우리 신기한 게 여자들이 아마도 민족들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같은 이렇게 되게 남자들이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남자들도 잘생기는 거는 같은데 나는 러시아로 들어가면 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예쁘게 생겼고 러시아는 문제가 미안한데 남자보다 비율이 여자인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살짝 좀 빼불렀어. 그거는 그래요. 그건 지가 맞아. 왕일 줄 알아. 배 나와도 자기 잘생겼대. 먹는 거야. 근데 자기 왕이야 왕. 근데 남자들은 다 먹어 야 물 갖다 줘 이런다니까. 근데 남자들은 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같고 여자들보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 때문에 싸우잖아 머리 잡고. 그런 건 모르겠어. 나 안 그래. 싸운대. 내가 옛날에 덕쇼도 많이 봤어. 엄청 싸우더라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한 남자 여자 셋도 싸운 적 봤어. 시골에서 남자가 하도 없으니까. 시골이었어. 아유 도시도 남자가 너무 없어. 지금 더 심할 거야 이제는 앞으로는 뭐. 우즈베키스탄은 안 돼.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애를 하도 많이 나니까 여자 남자 비슷해요. 비슷해. 인구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원래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그래도 남자 조금 이렇게 위로 생각하는 아직까지 서양이 있겠네.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거 아직은 있어. 맞아.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남성 선비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거기는 이제 남성 선비가 좀 계속 문제가 저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전쟁 끝나면 러시아 가자 러시아로. 아니 나 아까도 얘기했어. 여기 들어보셨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예카 기억하시면 우리 유튜브에서 진짜 저에서도 되게 많이 러시아나 남자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영상을 보셨으면 예카라는 모델 동생이 이번에 산피트로 갔다 왔다고. 남자가 없대. 본 적이 없대. 근데 그것도 지금 맞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이 때 군대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렇죠. 좀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는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 딸들의 엄마도 좋아해, 아빠도 좋아해요.
엄마지. 엄마죠. 엄마는 그렇게 하고 아빠는 또 아빠라고 할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원래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러시아 수도 러시아 사람들은 모스크바라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스크바라고 하나요? 모스크바라고. 맞아요. 러시아에서 한국 분식집 차리면 대박 날 듯. 분식집? 떡볶이? 근데 그것도 사람이 입맛은 또 해봐야 알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 영어가 대부분 안 돼요. 맞아. 대부분은 안 돼요. 안 되죠. 러시아에서 가면은 아마 모스크바 좀 더 들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근데 진짜 다른 이제 좀 모스크에서 벗어나면 끝나요. 맞아. 그리고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사회가 80%는 경제가 80%는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고 모스크바는 산페테르부르크 조금 나가면 완전 모스크바는 되게 요새 아름다워져서 저도 10년 만에 이제 그 모스크바로 갔을 때 너무 달라지고 너무 예뻐졌는데 근데 모스크바에서 70km만 이렇게 벗어나가면은 너무 다른 이제 나라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주 항공 기술이 최고죠. 뭐 그거는 소련 때부터 부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일 것 같아요. 미국이랑 그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 견제무이 중국도 맞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영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질문 보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또 안 될걸? 우즈베키스탄 더 안 됩니다. 러시아 안 되면 우즈베키스탄 더 안 됩니다. 맞잖아. 진짜 안 될 거야. 모스크 친구한테 뿔딱볶음면 먹어보라고 추천했는데 잘 먹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구글 요즘에 번역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 그냥 뭐 보여주고 맞아. 요즘에 잘 돼요. 생각보다. 조만간 그러지 AI 기술이 너무 발전돼서 앞으로 우리는 그냥 진짜 언어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되게 엉뚱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 러시아에는 의과대 여자들이 많고 공대에는 남자들이 전지. 가보셨던 분인가 봐요. 아시나 봐요. 의과 의사나 이쪽 간호사 뭐 이쪽 러시아 수프 맛있었음. 아마 보르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빨간 수프. 코가 높으면 잘생겨 보임. 아하. 근데 그거 정말 나는 그거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코가 높다 하고 맞아. 얼굴 작다는 거는 진짜 러시아에서 그런 말을 들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맞아요. 그 얼굴 비율이만 맞으면 되지 않아? 근데 한국 미인 기준이랑 러시아 미인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러시아 안젤리나 씨잖아요. 약간 베이비 페이스니까 한국 남자들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러시아에서 그런 얼굴이 좀 많은 편, 그러니까 이쁜데 근데 막 연인으로 이제는 또 다른 스타일 좋아하니까 맞아. 뭐 섹시한 여자 좋아해서 맞아. 좀 섹시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로 러시아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에서 코리아 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약간 영어식이고 우리는 러시아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 항공 끊어야겠다. 헌혈 얼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얼굴 어떻게 보나요? 러시아는 이쁜 얼굴 아니에요? 섹시해서? 예뻐요. 왜냐면 섹시하잖아요. 근데 소년으로서도 지금 그 안젤리나 졸리 비슷하게 막 여기 광대도 이렇게 넣고 여기도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게 따라잡으려고 입술도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그런 나샤가 러시아 여자 중 가장 예쁜 나샤가 있어.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요? 누가 우크라이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샤가? 왜 내가 헷갈려요 지금.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얼굴 보면 몰라. 나는 미안해. 이름도 똑같아. 누군지. 난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라서 구별 못해. 미안해요. 나는 그때 우크라이나 동생한테 되게 얘기했어. 미안해. 너희들이 구별 못한다. 너 물어봐야 된다. 그쵸 맞아. 오케이. 언어도 액센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일 때 어차피 둘 다 슬라브죠. 같은 슬라브라서 벨라루시아까지 진짜 구별이 안 되더라고. 러시아에서는 이쁜 얼굴인가요? 그런데 러시아 애기 때밖에 안 가봐서 내가 이쁜 얼굴인지 아닌지 나도 이뻐요. 뭐요? 특이해서? 아니요. 이쁜 얼굴. 얘기하지 마요. 러시아에서는 이쁜 얼굴이요. 왜? Really? 왜요?
특이해서? 이쁘잖아. 아니야. 나 같은 얼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나 같은 얼굴도 많어.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쁜 얼굴 있고 안 이쁜 얼굴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의 이쁜 얼굴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밖에 없어요. 아니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무살 아줌마가 됐네. 저는 20살 때부터 아줌마예요, 여러분. 왜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말투가 저는 원래 그런 본토예요. 나는 한결 같은 거야.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무자리예요. 근데 어릴 때는 기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유튜버가 생겼으니까 저기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무잘 표정 밝아짐. 그러니까 칭찬 받으면 다 죽지 않아요? 언니 사랑해.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 여자 아니 러시아계 타지키스탄 출신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로 활동 중인 제 얘기예요. 러시아 이번에 고속철도 생각나요? 고속철도? 고속철도가 생기나요? 러시아 이번에 고속철도. 우리가 있잖아요, 섭산. 있어.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는 원래 있어요. 개됐어요. 원래 있었어 옛날부터. 근데 이제는 먼 거리는. 먼 거리가 이게 큰 나라에서 살다 보면 왜 도로나 뭐 이렇게 철도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이렇게 돈도 이게 돈이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투자만큼 자기가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이렇게 해야 나한테 얼마나 돌아오나 이렇게 딱 보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조금 그쪽에다가 뭐 고속철도가 그만큼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만들어지지. 오히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는 또 이렇게 좋을 것 같고. 모스크바랑 산페테르부르크는 4시간 만에 이제 가는 고속철도가 있는데 그것도 개됐어요. 그렇죠. 있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인프라스트럭처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죠. 그렇죠. 나라도 크고 나라가 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지금. 맞아. 볼게요. 처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봐요.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추천하시는 분들 많아요. 서른 여자 이쁜 건가요? 서른 여자 이쁜 건가요? 서른 여자 그 유튜버 얘기했으시는 거예요? 서른 여자? 서른 여자. 근데 얘는 서른 여자가 어떻게 얘는 90년대 출신인데. 뭐 젊을 때 다 예쁘죠. 안 그래요? 애기 때 리즈 시절이니까 예쁜 거 아니에요? 저도 소련 여자라는 그 친구는 한국 사람한테 들어서 그 길을 찾게 됐어요. 나는 오늘은 만성에서 리즈 시절을 사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내가 안 보여줬어요. 나 지금 리즈 시절이라고 했어. Why not? 나 지금 만족한다. 리즈 시절 거기 10대 10대 아니다. 지금도 할 수도 있어요. 안젤리나 다닐로바 초대해줘서 채색합시다. 안젤리나 다닐로바 조만간 3월에 촬영할 것 같은데 그때 물어볼게요. 촬영할 것 같아요. 지금 알려줄 순 없지만 서련 유튜브 말고 만성 쪽 영어 잘하세요? 영어 하세요? 영어 잘해요. 역시 글로벌 여자. 왜냐면 뭐 회사에서 한국어도 딸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소통. 무역회사에서 일했을 때 모든 서류들은 다 영어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무튼. 우리 오늘은 진짜 많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반이나 지나갔는데. 오, 진짜네. 우리 다들 그 얘기 어떤 사람은 우리 벌써 끝나요? 맞아.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 대화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는 근데 몰라요. 우리 얘기보다 댓글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도 재밌고 재밌어요. 이제 사오시는 분들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 관리하기가 혼자서 힘들어요.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다 댓글까지 일일이 보고 이제 게스트도 모시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할 수는 없는데 억사나 Thank you. 있으세요. 러시아에서 한 끼는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가격이 요즘에? 러시아에서 뭐라고요? 한 끼. 밥 한 번 사면. 미안해요. 저는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2019년에 갔다 왔으니까. 근데 한국 값보다 거기서 또 조금, 저는 모스크바에서 모든 게 물가가 되게 싸게 느꼈어요. 왜냐면 되게 좋은 식당, 푸시킨 가서 이렇게 먹어도 둘이서 이렇게 친구랑 먹었는데
한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나는 되게 안 나왔다 이제 느꼈는데 친구가 5만 원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우린 술 안 마셨는데 근데 밥은 이렇게 되게 막 몇 끼를 시켰고 이렇게 되게 잘 먹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뭐 한 8만 원, 9만 원.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물가가 비싸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요즘이나 많이 올라가서 환율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먹방 안 해야 저는 많이 못 먹어서 먹방하기 조금 힘든데 이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먹방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악사나는 유튜브는 안 하죠? 저는 네 유튜브 안 해요. 네, 아까 누가 인스타만 물어보셨던 했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까먹었어요. 아, 월급이 얼마인가 평균? 근데 그게 격차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하고 이렇게 모스크바랑 산페테르부르크하고 이렇게 또 나머지 러시아랑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그게 나라로서 평균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벌면은 예를 들면 진짜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 모스크바에서 벌면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하바rov스크래요. 빼로. 그 60만 원 벌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맞아. 그만큼 차이가 나는 차이가 거야. 근데 많이 나요. 물가 차이도 그만큼 나고 날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도 좀 더 싸지. 집값이나 뭐 이런 거는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또 줄고. 좁기는 하죠. 아무도 어찌든 없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제는 시장 가면 먹는 거는 싸지. 뭐 과일, 야채 이런 거 풍부하게 나는 나라라서 러시아는 사실 다 수입이잖아. 거의 맞아. 대부분. 대부분. 과일, 야채 특히 뭐 중앙아시아나 남- 카카스 지역, 남쪽 집안에서 나오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부족하니까 맞아. 밀이나 이런 거는 나오고. 많지만 밀은 우리 팔아요. 밀은 또. 오히려 러시아가 수입 국가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수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고향 어디야? 타시켄트, 사마르칸드. 전 타시켄트 출신이에요. 저 살면서 사마르칸드 한 번 가봤어요. 부녀도로가 뭐예요? 박다콜? 박다콜. 부녀도. 박다콜. 박다콜 그 축구팀 아니야? 우즈베크 타시켄트 그 지하철역 박다콜 있는데. 부녀도콜 부녀도콜가 뭐지? 축구팀인가? 옛날에 축구팀이었는데 소련 나보다도 잘. 왜냐면 내가 소련 때 그 우즈베키스탄 축구팀이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경기장 이름이 저보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아기 때밖에 미슬린제밖에 안 살아서 저는 우즈베키스탄 가면 제가 외국인이에요. 제가 다 여쭤봐야 돼. 어디랑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너무 몰라가지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 악사나 씨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세요. 뭐 어떤 마무리. 보통 뭐라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사람을 드셔서 축하하고요. 일단 저는 오 마이 갓. 어떻게? 배터리가 어떡해. 사고. 미안해요. 어머머, 이게 배터리는 나 배터리 주문 안 했구나. 어떡하지? 나왔어? 아니요. 배터리 없어. 그래서 지금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가 싸고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지? 스포코는 너무 넣지. 미안해요. 싸고 났어. 이게 어떡하지?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 껴야 되는 방법을.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었는데 이게 어떡하지? 잠깐만. 소리남. 보이지 않고 소리 나나 봐요. 네, 소리가. 라디오래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마무리를 얘기하면 정말 얼굴 없이 목소리를 마무리해야 돼. 저는 무살님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여기 댓글들도 너무 좀 대단하시고 이렇게 너무 재미있으신 분들 많고 같고 정말 자꾸 댓글만 보게 되고 여기 보니까 우리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1시간 반 동안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고 났으니까 다음에 또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네, 이런 유튜브 라디오 라이브 라이브니까 고샤를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네. 네.